여러분, 대한민국 배우계에 살아있는 전설, 이순재 선생님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엄격한 아버지, 카리스마 넘치는 교수님, 혹은 유쾌한 할아버지.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순재 선생님, 정말 전부일까요?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순재 선생님의 놀라운 10가지 사실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간에 놓치면 후회할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순재 선생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34년 11월 16일 지금의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어린 시절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가족과 함께 서울로 내려오게 됩니다. 만약 그때 북한에 계속 남아 계셨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의 이순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회령이라는 지역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평양이나 개성처럼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라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회령은 북한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중국과 가까워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죠. 이런 곳에서 태어나신 이순재 선생님은 어린 시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서울까지 내려오게 된 걸까요? 이순재 선생님이 태어나던 1934년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당시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였고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령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재 선생님의 가족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아이는 커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가족들은 더 이상 회령에서 머물 수 없었고 결국 서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만약 그때 가족이 내려오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이순재 선생님은 북한에서 배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셨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로 내려온 후 이순재 선생님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했습니다. 낯선 도시, 새로운 사람들, 전쟁의 상흔이 남은 거리들,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학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철학과라니, 연극영화과가 아니라 철학과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깊은 사고와 사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그는 학업과 연기를 병행하며 점점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 그가 서울에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이순재 선생님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운명 같은 이야기죠. 대학 시절 이순재 선생님은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연극 무대를 통해 첫 연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연기 인생은 무려 60년이 넘도록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순재 선생님은 처음부터 배우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연극을 접하고 매력을 느껴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첫 드라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961년 KBS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가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텔레비전 연기에 입문했고 이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게 되죠. 북한에서 태어나 서울로 내려오고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된 이순재 선생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순재 선생님이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서울로 내려와 배우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서울대 철학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공부한 사람이 배우가 되었다. 보통 철학과를 졸업하면 교수나 연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순재 선생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순재 선생님은 학창시절부터 굉장히 총명했고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철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단순히 명문대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유하는 힘을 기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인간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철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모두 철학자가 되는 건 아니죠. 철학은 오히려 연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어쩌면 철학을 공부한 것이 그가 명배우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철학을 공부하던 이순재 선생님이 어떻게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바로 연극 동아리입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연극을 접하게 된 그는 무대 위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연기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그 당시 서울대에도 다양한 문화 활동이 있었고 연극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연기의 기본기를 익힌 그는 점점 무대에 서는 것이 즐거워졌고 관객들의 반응이 그를 더욱 연기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연기 실력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뛰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순재 선생님도 처음엔 서툴렀고 대사 전달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철학과에서 배운 깊이 있는 사고력과 분석력으로 캐릭터를 해석하고 연기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연극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철학과를 졸업하고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대중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었고 명문대 졸업생이 선택할 길이 아니었죠. 가족들은 당연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철학을 공부했으면 교수나 연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순재 선생님은 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도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죠. 철학을 공부한 배우,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배우가 된 이순재 선생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철학을 공부한 것이 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철학을 전공한 것이 그의 연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철학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학문이죠. 배우는 캐릭터를 이해하고 그 캐릭터의 삶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연기 분석은 이순재 선생님이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연기를 볼 때 단순히 감정 표현을 넘어서 깊이 있는 해석이 담겨 있다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게 철학을 공부한 배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강점이 아닐까요? 이순재 선생님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배우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도 연기의 길을 택한 이순재 선생님.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명연기를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순재 선생님은 배우로서의 첫걸음을 연극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화려한 카메라 앞이 아닌 조명이 비추는 작은 극장의 무대 위에서 말이죠. 무대에서는 한번 연기를 시작하면 NG도 없고 편집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배우의 연기력만이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죠. 그래서 연극을 경험한 배우들은 기본기가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재 선생님이 연극을 처음 접한 건 언제였을까요? 바로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 후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서 연기의 매력을 알게 되죠.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대 철학과에 다니던 이순재 선생님은 우연히 연극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연극은 그리 낯선 분야가 아니었어요. 철학은 인간과 삶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연극 역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니까요. 그는 동아리에서 연극을 준비하며 대본을 분석하고 캐릭터의 감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연기에 빠져들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무대 위에서 관객과 호흡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배우라는 직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접 연극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나 드라마와는 또 다른 생생한 감동이 있죠. 무대에서 배우가 바로 눈앞에서 연기를 펼치고 관객들이 그 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순재 선생님도 그 매력에 푹 빠졌던 거죠. 대학에서 연극을 시작한 그는 결국 프로 무대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1956년 드디어 그는 본격적인 연극 배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당시 한국 연극계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만큼 열정적인 배우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순재 선생님이 출연했던 연극 중 하나가 바로 지평선 너머 같은 작품들이었죠. 그는 그 무대에서 살아 숨쉬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실력을 쌓아갔고 점점 연극계에서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연극을 통해 그는 감정을 깊이 표현하는 법,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왜 연극을 경험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연극은 한번 무대에 오르면 NG가 없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바로 극복해야 하고 관객의 반응에 따라 즉각적으로 몰입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배우는 진정한 연기력을 길러나가게 됩니다. 이순재 선생님 역시 무대에서 실수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처럼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된 거죠. 특히 연극은 목소리와 발성을 다듬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연극은 넓은 극장에서 연기하기 때문에 배우의 목소리가 뒷줄까지 들려야 하죠. 그래서 연극 출신 배우들은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대사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유도 바로 연극에서 다져진 기본기 덕분이죠. 연극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다진 이순재 선생님은 이후 드라마와 영화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기력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1961년 그는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가에 출연하면서 TV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명작에서 엄청난 연기를 선보이며 국민 배우로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깊이 있는 연기의 원천은 바로 연극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은 그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든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연극 배우 출신은 다르다고 말하는 거죠.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 인생이 연극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연극이 그의 연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셨죠? 연극은 단순한 무대 공연이 아니라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다져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은 바로 그 무대에서 시작해 지금의 전설이 되셨죠. 60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60년 넘게 한 직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이죠. 그것도 단순히 오래 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 경력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기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 인생은 연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죠. 그가 처음 연극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인정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극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1961년 한국 최초의 TV 드라마 중 하나인 나도 인간이 되련가에 출연하며 브라운관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TV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극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드라마에도 출연하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순재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인기 배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순재 선생님은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라는 매체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연극은 라이브 공연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만 드라마는 카메라를 통해 감정을 전달해야 하죠. 그는 이러한 차이를 연구하며 TV 연기에도 완벽하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순재 선생님도 점점 더 많은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고 국민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특히 1970년대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룬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되었는데 이순재 선생님은 이러한 작품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었죠. 그리고 1980년대에는 코미디, 가족 드라마, 시대극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한지붕 새가족 같은 작품에서는 부드럽고 친근한 아버지 역할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한국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순재 선생님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갑니다. 특히 2000년대에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할아버지 역할을 맡아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죠.
이 작품에서 그는 유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시트콤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코미디 드라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은 그 중심에서 명연기를 펼치며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보통 80세가 넘으면 은퇴를 고민할 나이죠. 하지만 이순재 선생님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변함없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나의 아저씨, 디어 마이 프렌즈 같은 작품에서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후배 배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캐릭터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역시 이순재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를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최고의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순재 선생님의 오랜 연기 경력에는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연기 연구. 그는 지금도 대본을 분석하고 캐릭터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연극을 하던 시절부터 쌓아온 습관이죠. 둘째, 시대에 맞는 변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기의 스타일과 표현 방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시대에 맞게 자신의 연기를 조정하며 변화해왔습니다. 셋째, 연기에 대한 열정. 무엇보다도 그는 연기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촬영장에서 후배들과 함께 연기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60년이 넘는 연기 경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를 보며 울고 웃고 감동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는 무엇일까요? 많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큰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배우로서의 공로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일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바로 문화훈장 수훈. 오늘은 이순재 선생님이 문화훈장을 수훈한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문화훈장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문화훈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쉽게 말해 예술가나 배우, 가수, 작가 등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했을 때 받는 최고의 영예죠. 문화훈장은 크게 5단계로 나뉘어요. 금관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 보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 화관문화훈장. 이순재 선생님은 이 중에서도 높은 단계의 문화훈장을 수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재 선생님은 언제, 어떤 이유로 이 문화훈장을 받았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순재 선생님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연극에 출연하면서 대한민국 연기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예술이 되었죠. 그 결과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순재 선생님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은관문화훈장은 문화훈장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훈장입니다. 훈장을 받는 날 이순재 선생님은 겸손한 태도로 배우로서 연기를 해온 것뿐인데 이렇게 큰 영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재 선생님이 문화훈장을 받을 만큼 우리 문화예술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짚어볼게요. 한국 드라마의 역사와 함께한 배우. 이순재 선생님은 1960년대부터 한국 드라마의 발전과 함께해왔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막 시작되던 시절부터 꾸준히 활동하며 지금의 드라마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죠. 그의 작품들을 보면 한국 드라마의 발전 과정이 한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후배 배우들의 스승. 그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후배 배우들에게 연기의 기본기를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젊은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에 접근해야 하는지, 대사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연기 철학을 전수해왔죠.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이순재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보통 배우들은 영화, 드라마, 연극 중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순재 선생님은 연극 무대에서 시작해 드라마와 영화까지 넘나들며 활동해왔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어떤 매체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죠. 시대를 초월한 연기력.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60년대 작품을 보아도 2000년대 작품을 보아도 최근 작품을 보아도 변함없이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죠.
그만큼 그의 연기력은 어떤 시대에서도 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모두 모여 결국 그는 한국 연기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그의 공로를 인정해 문화훈장을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배우에게 있어 문화훈장은 단순한 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배우가 아니라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로서 인정받는 것이죠. 이순재 선생님이 받은 문화훈장은 단순히 그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연극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죠. 그가 받은 훈장은 후배 배우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를 오래 하고 진정성 있게 한다면 나도 언젠가는 이런 영예로운 순간을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배우가 60년 넘게 연기 활동을 하며 국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나셨나요? 우리는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를 보며 감동하고 때로는 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연기계를 위해 헌신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그의 연기를 계속 응원하며 한국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봅시다. 여러분, 운명 같은 사랑을 믿으시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도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내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순재 선생님과 그의 아내는 그야말로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시절 이순재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연극 활동을 시작하며 연기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여성과의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내는 이순재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학교 친구처럼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학창시절 풋풋한 첫사랑이자 서로를 깊이 이해해주는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말이죠. 이순재 선생님도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교제를 이어가며 서로를 깊이 이해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연기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고민 끝에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그의 아내 역시 이순재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믿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긴 세월을 함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특히 두 사람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랑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이순재 선생님은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배우라는 직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 가정을 지키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그럴 때마다 그의 아내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남편을 응원하고 지원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순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아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이자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이순재 선생님은 연기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촬영이 없는 날이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고 해요. 이순재 선생님과 그의 아내는 단순한 부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죠. 두 사람은 언제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순재 선생님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다라고 강조하셨죠. 사랑하는 감정만으로는 오랜 세월을 함께할 수 없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순재 선생님과 그의 아내는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애정이 깊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순재 선생님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한 세월, 이순재 선생님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순재 선생님의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배우라면 한 번쯤 꿈꾸는 최고의 자리, 바로 연기 대상이죠. 수많은 배우들이 매년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지만 오직 몇몇 배우들만이 대상 후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재 선생님이 연기 대상 후보에도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의 뛰어난 연기력과 연기 대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기 대상이 어떤 상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연기 대상은 대한민국의 지상파 3사 KBS, MBC, SBS에서 한 해 동안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배우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드라마의 흥행, 작품성, 배우의 연기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죠. 대상 후보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예입니다. 수많은 배우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렇다면 이순재 선생님은 어떤 작품으로 이 영예로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순재 선생님은 수십 년간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꾸준히 연기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기가 절정에 달했던 몇몇 작품에서 연기 대상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명작이죠. 2006년 방영된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이순재 선생님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까칠하지만 정감 가는 할아버지 역할로 등장해 유행어까지 만들어내며 전 국민에게 사랑받았죠. 이게 뭐야? 간다가 같은 대사가 유행하면서 코믹한 연기의 대가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그는 MBC 연기대상에서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고 대상 후보까지 올랐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2005년 방영된 황금사과에서도 그는 압도적인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가족 드라마 속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치며 극에 몰입감을 더했죠. 그 덕분에 KBS 연기대상에서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고 대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1999년에 방영된 덕이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한 가문의 어른 역할을 맡아 묵직하면서도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죠. 그의 연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덕분에 SBS 연기대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왜 연기대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순재 선생님이 연기대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 연기했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죠.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는 단순히 대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릭터의 감정과 인생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연기를 보여주죠. 그의 연기를 보면 마치 실제 인물을 보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코미디, 가족극, 시대극, 멜로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아도 완벽하게 소화하며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죠. 이순재 선생님은 배역을 맡으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캐릭터의 말투, 걸음걸이, 표정까지 세심하게 설정하여 현실감 있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의 연기는 항상 진정성이 넘치죠. 그는 연기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배우입니다. 많은 후배 배우들이 이순재 선생님을 롤모델로 꼽으며 그의 연기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연기대상에서 수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순재 선생님은 영원한 대상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 인생 자체가 하나의 역사이며 후배 배우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순재 선생님은 늘 상보다 중요한 것은 연기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였던 거죠. 오늘은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대상 후보 선정 이야기와 그의 뛰어난 연기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오래 연기한 배우가 아니라 진정한 연기자로서 살아온 분이라는 것이요. 이순재 선생님이 남긴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연기까지 우리는 그를 언제나 최고의 배우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낭여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유럽을 누비며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이 이미지에 완전히 반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꽃보다 할배. 이순재 선생님이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프로그램이죠.
오늘은 꽃보다 할배 속 이순재 선생님의 활약과 그가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새로운 매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꽃보다 할배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2013년부터 방영된 TVN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젊은 여행자들이 아닌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원로 배우들이 배낭여행을 떠나는 신선한 콘셉트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가이드 없이 직접 여행하며 생기는 에피소드와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진솔한 감정, 따뜻한 인간미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핵심 멤버 중 한 분이 바로 이순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꽃보다 할배에서 사실상 리더 할배 역할을 맡았습니다. 원로 배우들 중 가장 연장자는 아니었지만 특유의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팀을 이끄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어요. 특히 국민 할아버지로서의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았죠. 때로는 엄격한 모습도 있었지만 속정이 깊고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더욱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일정이 꼬이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으며 멤버들을 안심시켰어요. 그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 존경받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같기도 했죠. 이순재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버럭 순재. 거침없이 하이킥에서의 까칠한 할아버지 캐릭터가 강렬했는데요. 꽃보다 할배에서도 그 특유의 버럭 캐릭터가 종종 등장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길을 헤매거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종종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동료들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 경비를 계산하거나 일정 조정을 할 때 이게 뭐야? 라며 버럭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죠. 이런 장면들 덕분에 버럭 순재라는 별명이 다시 한번 유행했고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순재 선생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꽃보다 할배 속 이순재 선생님의 매력은 단순한 예능감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가 보여준 인간미야말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행 중 다른 멤버들이 힘들어할 때 다정하게 다독이거나 혼자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며 인생은 이런 거지라며 깊은 한마디를 남기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냐면 어느 날 저녁 숙소에서 멤버들과 함께 앉아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이제 와서 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은 다른 멤버들도 함께 공감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이순재 선생님은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게 바로 꽃보다 할배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된 이유였죠. 꽃보다 할배 이후 이순재 선생님은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드라마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따뜻한 할아버지, 유쾌한 여행자로도 기억되게 된 거죠.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젊은 세대들도 이순재 선생님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여러 광고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섭외 요청이 끊이지 않았죠. 이렇게 보면 한 배우가 한 시대를 넘어 여러 세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은 꽃보다 할배에서의 이순재 선생님의 활약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단순한 여행 예능이 아니라 한 배우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죠. 여러분, 연극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 연극은 무대 위에서 배우와 관객이 직접 호흡하며 감정을 주고받는 예술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렵고 도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셰익스피어의 고전 비극 리어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연극계의 거장이자 수십 년간 무대를 지켜온 이순재 선생님이 리어왕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연기와 그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 대작을 소화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리어왕이라는 작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리어왕은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605년경에 쓴 대표적인 비극 작품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리어가 세 딸들에게 왕국을 나눠주면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 권력 투쟁, 그리고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이야기죠. 이 작품은 워낙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배우들에게도 상당한 연기력을 요구하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대배우들만이 리어왕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순재 선생님이 이 위대한 배역을 연기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리어왕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미 드라마와 영화에서 입지를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극 무대에 다시 서는 것을 선택했죠. 왜일까요?
바로 연기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극은 배우의 기본이다. 연극 무대에서 진정한 연기가 나온다. 이처럼 그는 연극을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연기의 본질을 깨닫고 성장하는 장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순재 선생님이 연기한 리어왕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이 아닌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삶의 허무함을 깨닫는 한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쏟아내는 명장면들에서 그의 연기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어왕이 폭풍 속에서 절망하며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순재 선생님은 실제로 땀을 흘리며 온몸을 던져 연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극장을 가득 메웠고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를 바라봤죠.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 딸 코딜리아를 안고 절규하는 모습은 많은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정말 리어왕이 그 순간 그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이순재 선생님의 리어왕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연극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남긴 공연이었어요. 첫째, 젊은 배우들에게 연극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주목받는 시대지만 여전히 무대에서 직접 호흡하는 연기의 힘을 보여줬죠. 둘째, 노배우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80대가 넘어서도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고 힘든 배역을 소화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셋째, 대중들에게 연극의 매력을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리어왕 공연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극 무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이순재 선생님은 리어왕을 통해 연극계의 위상을 높이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배우로서 또 한 번 빛났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 감동적인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이순재 선생님은 연극을 통해 배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스스로 그 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배우들이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연기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배우, 바로 이순재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수많은 명작을 남기며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는데요. 그런 그가 대한민국을 빛낸 배우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순재 선생님의 위대한 연기 인생과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여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60년이 넘는 연기 경력을 통해 한국 연극, 드라마, 영화계에 엄청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빛낸 배우로 선정되었죠. 이순재 선생님은 단순히 오래 연기한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연기력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냈고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출연한 작품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거침없이 하이킥, 허준, 그리고 최근까지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기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순재 선생님이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대본을 달달 외우고 새로운 배역을 공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배우들이 일정 나이가 지나면 편안한 역할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이순재 선생님은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의 연기 철학은 단순합니다. 배우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연기를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태도 덕분에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는 늘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기는 전혀 지루하지 않죠. 특히 최근 작품에서도 젊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시청자들에게는 여전히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죠. 그렇다면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연기하고 싶다. 연기할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서고 싶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이순재 선생님은 은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죠. 앞으로도 그는 다양한 드라마, 영화, 연극에서 활약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우리는 여전히 감탄하게 될 거예요. 그의 연기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행운이 아닐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빛낸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 인생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삶을 담은 예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그의 연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은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출연했던 작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